그 당일날은 개표, 그러니까 숫자 세는 거, 숫자를 세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분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감정 절차로 진행을 한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테이블별로 어떤 데서는 이런 이 일장기 투표지를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어떤 데서는 다른 테이블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앞으로 가져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2번 후보에 찍힌 거니까 내가 이제 마치 좀 선심을 쓰듯이 이거는 그냥 무효표로 하지 않는 거에 너희들한테 더 이익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글자가 하나가 보이면 이거는 그냥 유효다. 그래서 송도 이동이면 송자는 잘 보이네. 그러면 이건 유효야. 라고 이제 이걸 대법관이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법관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면은 감정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가를 대동한 감정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데 이미 지금 재개표와 함께 본인들이 원하는 감정을 동시에 병행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대법관이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다, 인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감정을 할게. 자, 잘 봐봐. 여기 송자라고 보이지? 한 글자라도 보이면은 이건 유효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감정했어. 이건 유효야. 돌려. 그러니까 이건 인쇄한 게 아니야. 라고 결정을 대법관이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정밀 감정을 대법관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표 현장에서도 유무효표를 판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선관위원들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 이제 선관위원이 그 결과를 공표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재판 절차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법규상에 있는 그 해석의 권한이거든요. 유무효표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이제 선거법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해석하는 권한을 그분들한테 부여를 했고, 이번 재검표는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유무효표를 이제 가리는 숫자를 세 가지고 누가 몇 표고 다시 한번 이제 재검표를 한 건데, 그 권한이 이제 그곳에 오신 법관들한테 주어져 가지고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우리 변호인들이 전체 투표지가, 이거는 사전 투표지는 이게 프린트로 나와야 되는데 인쇄된 걸로 보여서 가짜고, 또 전체 투표지가 접힌 자국이 없고 새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보인다는 것을 현장에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감정은 각 테이블별로 10매씩 이렇게 이제 감정할 샘플을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투표지를 다 전문가 감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래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샘플에서 이게 가짜라는 표식이 나오면 전체를 가짜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재검표 현장은 그 시간상이라든지 우리가 진행된 절차로 봐서 이를 전문적으로 용지가 뭐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위조 투표지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별하기에는 거기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법관들이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이제 감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전체 투표지에 대해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위조 여부를 가지고 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설마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갖다가 다 들이밀고 이게 투표지다 하고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장기 투표용지, 배춘지 투표용지 같은 대량의 위조가 의심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나왔다고 할 때, 이런 지금 현재 이 재판의 진행 절차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짜 투표용지가 몇 장 정도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이 재판 과정이 적합한데,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이 재판 진행 절차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천대엽 대법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부정직한 투표지나 불법적인 투표지로 의심되는 것은 대부분 다 다음에 감정으로 넘기는 것이 옳은데, 제가 천대엽 대법관을 보면은 어떤 그 종류의 불법을 저는 저질렀다고 보는 거 아니까, 그 소위 누가 보더라도 그런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무효표로 감정 대상이 되는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 왔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행동은 그 이전에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관한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 침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왔으면 의심 안 하겠죠. 그동안 침해온 것을 꼭 같은 종류의 짓을 재검표 장소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왔을 때 천장 가운데서 그냥 한 230 몇 표인가를 제외한 모든 건 다 유효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효표 처리한 게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29일 날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기자 배포문이니까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해가지고 뭔가 투표지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다 어우러지니까 당신들이 재판관이 맞냐, 당신들이 대법관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참고로 하나 덧붙이면, 그 당시에 그 3장 붙은 투표지 이제 현장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주정국 후보의 투표지였거든요. 주정국 후보한테 기표한 용지세, 그거는 다 유효표 처리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드가 그 투표지에 본드가 붙었는데 그 본드는 네. 분명히 인쇄소에만 있는 거란 말이죠. 앱슨 네. 프린트에 본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심되는 거,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소위 이야기 증거라는 것이 의심되는 거면은 다음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거를 그냥 그렇게 재량권의 남용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권 변호사님 법 해석 권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게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힘든 거는 힘에 붙이는 것은 미뤄가지고 전문가들의 소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무효표가 5,000표가 나왔다. 무효표가 300표가 나왔다. 이제 그 부분을 의식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뭐 방송에서 대법관을 그냥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앞으로 당신들 그냥 괜찮겠냐 이야기, 이렇게 해가 되겠냐 이야기, 이게.